이 10가지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표현이 좀 생소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특징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교육학을 잘 풀어요. 자, 지금 봤던 스포츠 교육 무형에 추구하는 게 뭐였죠? 여러 가지를 다 추구했죠. 그냥 스포츠인이 아니라 유능하면서도 박식하면서도 열정적인 스포츠인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전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모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학습 목표는 다 들어가겠죠. 왜냐면 이 심동적, 정의적, 인지적인 부분을 다 추구하다 보니까 웬만한 표현은 학습 목표로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오히려 틀린 보기라고 한다면 심동적 영역만을 추구한다, 혹은 유능함만을 추구한다, 혹은 기술적인 전략적 움직임을 분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만을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에만 집중해서 추구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스포츠 교육 모형의 특징으로 틀릴 수 있겠죠. 그렇게 좀 교육 모형의 전체적인 특징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너무 생소한 표현일 수 있어서 제가 10가지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는 봐드렸어요. 아,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와도 스포츠 교육 모형의 목표로서 맞는 표현이구나 정도로 약간 이제 넓게 사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교수 모형 나오죠. 5번째 모형이에요. 동료 교수 모형은 옆에 같은 표현도 알고 계세요. 파트너 교수 모형이라고도 하죠. 밑줄 치신다고 하면 동료의 밑줄을 쳐주시고, 같은 표현에서 파트너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친구끼리 둘이 서로 같이 1대1로 알려주는 거예요. 동료, 친구랑 같이 하는 거, 파트너, 나에게 파트너가 있다라고 해서 옆에 한 가지 표현 써놓으실 텐데요. 나는 너를, 너는 나를 가르친다. 이게 이 수업 모형의 특징이에요. 나는 너를, 너는 나를 가르친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동료 교수 모형, 파트너 교수. 1대1로 친구랑 같이 둘이 가르쳐주고 배우고 가르쳐주는 과정을 한다라고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높은 비율의 학생 참여 기회와 피드백, 교육 내용에 걸친 활발한 교사 주도의 학습 진도를 지향하는 완전 숙달 중심 모형이다. 수업 모형에 대한 특징을 긴 문장으로 좀 설명했지만 이 수업 모형의 특징을 다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 문장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학생의 참여 기회나 피드백을 높은 비율로 추구하고 교육 내용에 걸친 활발한 교사 주도의 학습 진도를 지향하는 완전 숙달 중심 모형이다. 완전 숙달 중심 모형에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동료 교수 모형은 완전 숙달 중심 모형이구나. 이 특징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 몇몇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다른 학생을 보조하기 위해 많은 교수 기능을 담당하는 학습 환경을 의미한다. 아, 몇몇 학생이 교수 기능을 담당하는 걸 얘기하는구나. 사실 정확하게 들어가면 1대1 학습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표현하기를 몇몇 학생이 교수 기능을 담당하는 걸 표현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특징 알고 계셔야 돼요. 개인 교사는 교사에게 역할 수행을 위한 훈련을 받으며 개인 교사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와 상호작용을 한다. 여기서 개인 교사는 학생을 얘기합니다. 괄호하고 학생이라고 적어주세요. 개인 교사는 교사에게 역할 수행을 위한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개인 교사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와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자, 이거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4번을 이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교수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과 유사하지만 수업에서 누가 교수 전략을 실행하는가의 차이가 있다. 누가 교수 전략을 실행하는가, 여기서는 누구냐면요, 이 교수 전략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까 3번 동그라미 3번 앞에 나왔던 개인 교사입니다. 여기다 써주세요. 교수 전략을 실행하는 사람이 개인 교사 괄호하고 학생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학생은 개인 교사 역할과 학습자 역할을 번갈아 가며 경험한다. 여기서 단어의 의미를 보자면 개인 교사는 교사 역할을 하는 학생을 얘기한다. 아까 학생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학습자는 그 개인 교사의 관찰 및 감독 하에서 연습하는 학생이다.
조라고 하는 거, 짝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교사와 학습자 짝으로 구성된 단위로서 이제 2명으로 구성된 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의 학생이 개인 교사나 학습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학생을 학생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명칭들 꼭 알고 계셔야지 이 모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서에 대한 거 제가 칠판에 잠깐만 그려드릴게요. 이 모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죠. 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존재하고요. 그 옆에 개인 교사가 존재합니다. 여기 칠판 봐주세요. 교사가 있고 개인 교사가 있죠. 그리고 있는 사람이 학습자입니다. 이 구조는 동료 교수 모형이라는 제목 옆에다가 조금 그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사가 있고 개인 교사가 있고 학습자가 있는데, 이 개인 교사도 학생이라고 말씀드렸죠. 학습자도 학생일 거고요. 자, 그럼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칠판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교사는 진짜 교사고요. 개인 교사가 학생, 학습자도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동료 교수 모형이 파트너 교수라 그래서 학생 둘이서 교육을 한다고 했죠, 서로. 그래서 한 명이 먼저 교사가 되고 한 명이 이제 학습자가 되고 바꿔서도 하고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개인 교사라는 사람과 학습자라는 사람 간의 동료 교수 모형, 파트너 교수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그려져 있는 모양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개인 교사는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겠죠. 옆에 있으니까. 두 번째, 개인 교사와 학습자 당연히 상호작용하겠죠.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개인 교사가 교사와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한다. 맞는 표현인데요. 하나 틀린 표현이 있다면, 교사가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한다. 이러면 틀린 표현이에요. 교사와 학습자는 개인 교사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게 이 수업 과정에서 주의하거나 꼭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그림 그대로를 제가 다르게 표현해 드린 거죠? 개인 교사는 교사와 상호작용하고 개인 교사는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한다. 교사는 개인 교사와 상호작용을 한다. 개인 교사는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한다. 다 맞는 표현이지만, 교사는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고, 학습자는 교사와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명칭을 먼저 잘 구분하셔야겠죠. 교사와 개인 교사가 다르다는 거,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개인 교사, 즉 학생 가운데 있는 개인 교사는 교사에게서 역할 수행을 위한 훈련을 받는다. 가르치는 거 처음 하면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개인 교사에게 먼저 알려줘서 훈련을 받고요. 이 개인 교사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와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고, 혹은 교사는 개인 교사와만 상호작용을 한다 이래도 다 맞는 표현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교수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과 유사하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방식이다 보니까 직접 교수와 유사하지만, 누가 이 교수 전략, 누가 가르치느냐, 이 교수 전략을 실행하는가의 차이가 있다. 이 모형에서는 이 교수 전략을 실행하는 사람이 개인 교사, 학생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학생은 개인 교사 역할과 학습자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학생들이 경험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그라미 5번을 보자면, 교사가 과제 제시를 한 후에 조를 이룬 학생이 개인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을 교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같은 표현이죠. 6번, 한 학생은 개인 교사의 역할을 하고 다른 학생은 학습자의 역할을 한 후에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역할을 교대한다. 교대의 윗줄 치시고, 학습 활동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는 감소할 수 있다. 밑줄 쳐주세요. 이해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학습 활동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가 감소하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과정을 배울 때 내가 교사 역할도 하고 그 다음번에 바꿨을 때 학습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사 역할을 50% 경험하고 학습자 역할을 150% 경험하죠. 그렇다 보니까 50%는 교사, 개인 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학습자로서 학습 활동에 직접적인 참여 기회는 50%로 감소한다.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밑에 나와 있는 학습 영역 우선순위도 쉬워요. 학습자라고 하는 거는 배우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신체적인 능력 발달, 이제 스포츠다 보니까 신체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는 신동적 영역이 1순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동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 인지적 영역이 2순위, 마지막으로 정의적 사회적 영역이다, 이렇게 순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개인 교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코치의 역할과 같은 거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코치 역할처럼 지식적인 걸 먼저 알아야겠죠. 인지적인 부분이 1순위, 코치는 가르치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의적이거나 사회적인 부분이 2번째, 마지막으로 신체적인 부분, 몸으로 하는 거는 이제 코치는 몸보다는 정보나 이런 걸 더 많이 알아야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심동적 영역이 온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겹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학습자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와 개인 교사를 위한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고 순서까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한 5개 했네요. 지금 반 왔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직접 교수 모형은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수업 들었던 그 상태예요. 한 명 교사 계시고 30명의 학생이 있는 거예요. 동료 교수 모형 1대1 파트너 교수예요. 그냥 이렇게 친구랑 둘이서 파트너 교수 하는 거예요. 그 특징만은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약간 사회학 같이 비슷한데요. 공부할 때 쉬웠는데 문제를 풀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요한 특징만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상세하게 어려운 표현까지 써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쓰고 있는 어려운 표현이 시험에 그대로 표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렵게 공부하고 조금 자세히 공부하시면 오히려 문제 풀 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수 모형 5가지 한 거고요. 5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보시면 이번엔 탐구 수업 모형이라 그래서 탐구 중심 교수라고도 표현한다. 동의어들 꼭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는 어디에 바탕을 두었느냐라고 봤을 때 인지학습 이론에 바탕을 둔 모형이다라고 적어주세요. 인지학습 이론에 바탕을 두었다라고 적어주시고요. 무엇을 떠올릴까라고 봤을 때 토론학습을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론학습이요. 아까 조별과제랑은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토론학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1번 교사의 질문이 지도 방식의 핵심이다. 질문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지도자는 과제 수행 방법을 설명과 시범이 아닌 질문을 통해서 한다. 여기 질문에도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밑줄 치실게요. 스스로 찾도록 유도한다. 거기에 밑줄을 쳐주세요.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 활동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각각의 모형의 특징을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 교사는 질문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는 거고 이제 그 답을 찾는 거, 그거는 학습자들이 한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답을 스스로 찾도록 유도해주는 과정을 지도자가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습자로 하여금 연습 과제와 기능 연습에 높은 비율로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당연한 부분이겠죠. 교육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한 거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한다. 과정을 더 중요시한다는 부분에 밑줄을 쳐주세요. 단순하게 답을 알려주면서 이거 외워, 이거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모형으로 학습자의 사고력이나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맞는 말이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고력, 판단력, 문제 해결력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한다는 거고요. 교사는 학습자가 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준다. 답을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계속 유도해주거나 도와만 주면서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줘야 하고 교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아도 학습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 이러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토론학습을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사가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질문을 하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수학적으로 뭐 A는 A야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답을 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면서 학생들이 틀린 답을 해도 혹은 교사가 원하지 않는 답이 나와도 학습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약간의 토론학습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 돼요. 조별학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질문을 주면서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질문이 오고 가는, 대답이 오고 가는 과정 속의 토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구 수업 모형, 제목 자체에서도 탐구적인 부분이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탐구 수업 모형에서 추구하는 학습자가 어떤 학습자냐라고 그 제목 옆에 써놓으신다고 하면요.